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AI에 대한 5가지 오해, 유망기술 주식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자문가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8가지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로운 경제 칼럼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인공지능, 즉 AI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5가지 흔한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왜 그것들이 잘못된 생각인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미래의 거대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기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코디 윌러드와 브라이스 스미스는 AI가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전기를 대체할 만한 문명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AI에 대해 우리가 자주 듣지만 오해하고 있는 5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AI는 거품이다. 결국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처럼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닷컴 붐은 근거 없이 부풀려진 기업, 가치와 허술한 사업 모델들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지금 AI 기술을 이끄는 기업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인프라 강자들이고 실제 제품과 수익 모델을 갖춘 현실적인 기업들입니다. 물론 모든 AI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일부는 사라지겠지만 나머지는 더 강해져서 우리가 아는 다음 세대의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 혁신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 변동성은 일시적인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이 AI를 쓸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 말은 1996년에 인터넷이 뭐가 대단하냐, 사진 하나 로딩하는데 10분이 걸리는데 라고 말하던 시절과 비슷한 착각입니다. 오늘날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아마존의 주문 시스템, 틱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영상 큐레이션 모두 AI의 결과입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류, 의료진단, 주택담보대출 심사 등에서 AI는 이미 조용히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인공지능 친구, 인간형 로봇들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애플이 앱스토어를 처음 열었을 때 택시 호출 앱이나 음식 배달 앱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AI 플랫폼의 초입에 서 있고 개발자들은 이제 마기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AI의 지능에 대한 오해입니다. AI는 진짜로 똑똑하지 않다. 그냥 자동 완성 기능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건 1985년에 컴퓨터를 보고 그냥 좋은 계산기일 뿐이잖아 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입니다. 오늘날의 AI, 특히 대형 언어 모델은 단순한 문장 예측을 넘어 점차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회사까지 이들 기업은 지금 수십조 원을 들여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세계를 지배할 몇 안 되는 강력한 기술 독점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망한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랩이나 퓨어스토리지 같은 신생 기업들이죠. 네 번째 오해는 경제 흐름에 대한 우려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둔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AI도 멈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AI 모델이 매주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은 픽사 수준의 시각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고 능력을 가진 AI는 인간의 인지 영역을 넘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AI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황일수록 기업은 비용 절감이 절실해지고 이때 AI는 노동력을 보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의 방식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오해입니다. AI가 모든 일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기술 공포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술 혁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차, 전기후, 인터넷이 모두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 수요는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요리사, 더 많은 개발자,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AI나 로봇과 협업하게 되겠죠? AI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치품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모두 대중화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류층만 즐기던 자동차, 비행기, 수돗물이 지금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인간의 노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도구입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AI와 로봇팀을 끌고 평범한 일상부터 경이로운 프로젝트까지 함께 수행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출됩니다. 더 높은 가치일, 더 창의적인 역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로운 금융 규제 기사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투자 자문가들이 자신을 홍보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와 그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금융업계의 엄격한 규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자문가를 만날 때 솔직하고 명확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나 모호한 말보다는 확신에 찬 조언을 기대하죠. 실제로 많은 자문가들이 개인 상담 자리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광고나 뉴스레터, SNS 등 공개된 채널에서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국, 그리고 각 주정부가 정한 엄격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확한 광고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성과에 대한 허위 주장, 고객 정보 노출, 그리고 과장된 마케팅 등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크레센트 그로브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준법 감시 책임자인 리즈 와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공개 콘텐츠는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즉 준법 감시 부서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은 왜곡 없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많은 금융회사들은 이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교육 도표, 템플릿 등을 만들어 자문가들이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단어들이 금지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예로 최고, 최악, 가장 많음, 가장 적음, 항상, 절대, 최고 수익, 최저 손실 같은 표현들은 대부분 금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되면 투자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문가가 이건 최고의 투자입니다 라고 광고한다면 그 말에 뒷받침이 없다면 이는 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가는 최고라고 단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 상품은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정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가상의 투자 성과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문가가 과거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전략을 썼다면 이렇게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정확한 가정 조건과 위험 요소를 명시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아예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문가는 고객이 보유한 특정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이건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겁니다 라는 식의 가격 예측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보장을 암시하거나 과도한 자신감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개인적인 신념일지라도 공개적인 플랫폼에서는 금지됩니다. 심지어 사적인 대화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고객의 투자 전략이나 내부 정보 등을 의도치 않게 언급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NS는 어떨까요? SNS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문가의 개인 계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번 주는 기술주가 이길 겁니다. 우리 리서치팀은 또 대박을 쳤습니다. 같은 표현은 모두 위험 신호가 됩니다. 특히 우리만의 리서치로 최고의 종목을 찾아냈다는 식의 자기 홍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허위 주장의 소지가 있으며 심지어 자문사가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사들은 개인 계정조차 내부에서 관리하고 사전에 승인된 내용 외에는 가급적 글을 올리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자문가가 제3자의 자료를 인용할 때도 각주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즈 와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문가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강하게 믿는 생각이라 해도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투자 자문업계에서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규칙과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뉴스레터나 유튜브 영상, SNS에서 자문가의 말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책임감 있게 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금융업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보의 출처와 표현 방식이 왜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해주는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